자, 그러면 이제 수열 마지막 수1의 마지막이고 수열의 마지막이고, 그죠?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몇 가지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원래 이 진도상은 사실 여기는 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요걸 하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 순서를 바꿔서 일단 수학적 귀납법이 뭔지 먼저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순서 바꿔서 뒤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점화식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얘들아 점화식 기억나요? 일단 우리가 지금 수학원을 처음 배우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죠? 수학원을 처음 배우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유리야, 수학적 귀납법이 뭘까요? 추론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계속해봐요. 유진, 수학적 귀납법이 뭘까요? 일단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증명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다시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 오케이? 명제를 증명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증명법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크게 직접 증명이 있고 간접 증명이 있어요. 직접 증명은 그냥 직접 증명하는 거고 간접 증명은 그냥 간접 증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간접 증명법이라고 해서 배우는 거가 수학 하에서 배웠던 뭐 있었어? 혹시 기억나요? 귀로 시작해. 똑같이 귀로 시작해. 귀납법은 지금 하는 거. 수학 하에서 배웠던 명제 쪽에서, 명제 파트에서 배웠던 귀류법이라고 있어요. 귀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귀류법이 뭐였니? 대전제를 통해. 그냥 일단 막 던지지 말고요.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생김을 보여줌으로써 원래 있던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간접 증명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좀 특이한 명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다. 봐봐. n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요. n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n 더하기 1보다는 그냥 n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거를 증명하고 싶었어. 오케이? n의 제곱이라는 게 n보다는 크거나 같아요를 증명하고 싶었어. 그래서 단순한 이런 증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여기는 얘를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수 n에 대한 명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n에 대한 명제. 그러니까 n이 1일 때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하고 3일 때 성립하고 4일 때 성립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보여주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도미노예요. 도미노. 그러니까 우리가 도미노를 세워줄 때 있잖아요. 도미노를 세워줄 때 어떤 규칙에 따라 도미노를 세우니? 그 규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넘어갔을 때 그 다음 게 넘어간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는데 다음 게 넘어가지 않으면 도미노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넘어갔을 때 다음 게 넘어간다는 규칙만 있으면 딱 요 하나의 규칙만 있으면 얘가 첫 번째 얘가 넘어가면 얘가 넘어갈 거고 얘가 넘어가니까 얘가 넘어가는 거고 얘가 넘어가면 얘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얘를 지금 몇 번째, 뭐 K번째 도미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다라고 생각했을 때 K번째 도미노가 넘어갔어요. 그랬을 때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넘어갑니다라는 이 전제만, 여기 있는 얘만 내가 어떻게든 증명을 해내고 여기 있는 얘만 증명을 해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도미노를 어떻게 해주면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려주면 오케이?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려주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이 넘어갔으니까 뭐가 넘어가는구나 2가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2가 넘어간 거니까 3이 넘어가겠구나 3이 넘어갔으니까 4가 넘어가겠구나 4가 넘어갔으니까 5가 넘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의 도미노들이 다 넘어갑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런 흐름으로 여기 있는 얘에다가 n이 1일 때 한번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세요.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n이 k일 때 넘어간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n이 k일 때 여기는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해보고, 가정이야 얘는 가정. 가정을 해보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여기는 얘가 성립함을, 여기는 얘를 통해서 여기는 얘를 뭐 합니다? 증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n이 1일 때 넘어갔으니까 이제 2일 때 넘어가는 거고, 그지? 성립하는 거. 1일 때 성립했으니까 1일 때 성립했으니까 2일 때 성립하는 거고, 2일 때 성립했으니까 3일 때 성립하는 거고, 3일 때 성립했으니까 4일 때 성립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여기는 이 부등식이 다 성립한다를 보여줄 수 있겠지. 맞아요? 요 딱 두 가지 액션만 취해주면은 내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성립하는 걸 다 보여주지 않아도 요 두 가지 액션만 취해줄 수 있으면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를 보여줄 수 있겠지.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여기는 얘를 다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지? 나는 뭐만? 일단은 K일 때 성립한다고 뭐만 해놔? 가정만 해놔. 이건 뭐 얘가 성립하는 걸 증명할 필요 없어. 얘가 증명하면 끝나는 거니까 사실. 얘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가정만 해놓고, 얘가 성립한대요. K 집어넣으면 성립한대요. K 제곱, 여기 얘가 K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성립한대요. 그 다음에 이 가정한 걸 토대로 해서 여기 얘를 막 식을 변형해서 결국 뭐를 성립하는 거를 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K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음을, 여기는 얘를 통해서 얘를 뭐 해내기만 하면, 증명해내기만 하면은 이제는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할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긴 거잖아. 그치? 걷다가 이제 마지막 뭐 해주면 1일 때 성립하는 거 하나만 보여주면, 그치? 얘는 가정해놓은 거니까 성립한다는 확신이 없었단 말이야. 그죠? 넘어간다는 확신이 없었어. 근데 여기는 1일 때 성립하는 거 하나만 보여주면은 얘는 1일 때 이제 성립하니까 2일 때 성립해, 2일 때 성립해, 3일 때 다 성립합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딱 두 가지 액션만 취해주면, 얘가 성립할 때 보여주고 이렇게 돼 있는 얘를 한번 보여주면, 얘를 보여주고 얘를 보여줬을 때 모든 자연수에서 다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학적 뭐라고 합니다?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요만큼을 정확하게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증명 방법 중에서 되게 편하게 만들어진 증명법 중에 하나야. 간접 증명법이다.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명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증명되는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같이 여기 있는 얘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가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27번으로 쭉 가보세요. 쭉 뒤로 넘어가요. 수학적 비납법 첫 번째.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는 얘를 계산한 결과가 얘가 됩니다 라는, 여기는 이 명제가 성립함을 지금 난 보여주고 싶었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일단 나는 n이 몇일 때 성립한다고, k일 때 성립한다고 뭐 해주세요? 가정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 가정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n이 몇일 때?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 가정된 이 식을 통해서 여기 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n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서 1을 집어넣어서 거기 있는 걔가 뭐 하는 것?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는 이 등식이 성립함을 나는 보여줄 수 있겠구나. 여기는 이렇게 지금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수학적 귀납법은 무슨 증명법이라고? 간접 증명법이라고. 여기는 얘를 내가 직접 증명법으로 증명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되겠어? 여기는 얘 딱 보니까 뭐니까? 시그마로 바꿔버리면 부분 분수가 되니까 2형 분리꼴이 되면서 걔를 계산해주면 여기는 얘가 나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거든. 그런데 얘는 확인이 되는 애라서 직접 증명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얘는 간접 증명법,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보고 싶은 거고, 다른 웬만한 명제는 직접 증명이 어려우니까 간접 증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일단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긴 해야겠구나. 왜냐면 얘가 첫 번째 할 일이야. 할 일은 딱 몇 가지밖에 없다고?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이 흐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알았죠? 나는 얘가 성립하는 거 먼저 보여줄 거야. 근데 봐봐,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얘가 총 몇 개? n개의 합이었을 텐데 그냥 요거 하나만 딱 남겠죠? 좌변은 뭐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3분의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이렇게 돼. 우변은 뭐가 되겠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뭐가 돼요?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1 넣었을 때 성립한다. 아 성립한다. 이거 보여주는 거는 개 쉬워요. 그치? 지금 끝.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난 뭘 할 차례? n이 몇일 때 성립하는 거야? k일 때 성립한다고 지금 가정을 해야 되잖아. 그죠?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한다는 건 별게 아니라 그냥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2k-1에다가 2k 플러스 1 요거 분의 1 여기는 얘가 2k 더하기 1분의 k가 됩니다. 이게 성립한다고 지금 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나는 이제부터 이 식을 토대로 뭘 만들어낼 예정이야? 나의 목적지는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요 상황을 만들어낼 예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여기는 요 식을 통해서 내가 여기는 얘가 k 플러스 1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요 식에다 무슨 짓을 해야 되겠니? 를 한번 생각해. 일단 여기는 목적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목적지를 먼저 생각해보자. 목적지는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여기는 2k-1에다가 2k 플러스 1 분의 1까지 있었을 거고 더하기 여기는 2k 플러스 1에다가 2k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더한 결과가 저기다가 k 대신에 k 더하기 1 넣은 거니까 2k 더하기 3분의 2k 더하기 1이 됩니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닐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가 k 플러스 1번째 거잖아. 얘에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잖아. 그치? 나는 여기는 얘가 지금 가정된 상태의 이 식을 통해서 여기는 이 식을 뭐 하고 싶어? 만들고 싶은 상황인 거야. 목적지를 먼저 써놓으면 굉장히 편하다고 했어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비교했을 때 양변에 무슨 짓을 해주면 내가 증명하기 되게 편하겠냐. 뭐가 추가된 거야 지금 현재? 요게 추가된 거야. 그죠? 얘 다음에 이거 하나가 더 추가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양변에 무슨 짓을 해줍니다. 양변에 2k 플러스 1에다가 2k 플러스 3분의 1을 더해줍니다. 이런 작업을 한번 해주면 되겠다. 그치? 난 이 식을 통해서 이 식을 만들고 싶었던 거니까. 그래서 양변에 얘를 한번 더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좌변은 뭐가 되겠어요? 좌변은 쭉 가서 지금 여기는 얘랑 완전 똑같은 식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우변은 뭐가 되겠어? 2k 더하기 1분의 k에다가 더하기 얘는 2k 더하기 1에다가 2k 더하기 3분의 1이 더해진 형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럼 일단 뭐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여기는 얘가 되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는 얘 한번 계산해보자. 통분 한번 해볼까? 여기는 얘랑 지금 여기는 얘로 완전히 뭐 하겠어? 묶일 거예요. 다시 여기는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 지금 2k 더하기 1 통분 한번 해볼게요. 2k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야. 여기 k에다가 뭐가 돼요? 2k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2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뭐가 돼? 1이 됩니다. 이거까지 1이 됩니다. 여기 얘 가만히 보니까 인수분해 되네. 얘는 2k 더하기 1과 뭘로? k 더하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랬더니 얘랑 얘가 약분되면서 없어지면서 남는 거는 2k 더하기 3분의 뭐가 됩니다? k 더하기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결국 내가 원했던 여기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n이 k일 때 가정해놓은 이 결과를 가지고 나는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를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했으면은 할 거 다 한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러니까 이런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는 저 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구나. 이게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흐름 잡히니? 그런 흐름만 잡아줄 수 있으면 돼요. 그 흐름 잡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고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이지만 일단은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게 뭐였어? 수학적 기납법은 뭐랑 똑같다? 도미노랑 똑같다고 해요. 도미노랑. 그죠? 쭉쭉쭉 어떤 규칙만 가지고 있는데 K번째가 넘어졌을 때 K 플러스 1번째가 넘어지게끔 그리고 첫 번째 도미노만 싹 넘어뜨려 주면은 얘는 알아서 이제 첫 번째가 넘어졌을 때 두 번째 넘어지고 두 번째 넘어지고 세 번째 넘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넘어간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어렵니? 괜찮아요? 오케이. 너희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요건 다 풀어줬어요. 근데 여기 요 두 번째 거 지금 이거 있지? 요거 지금 한번 풀어봐. 그러니까 이거를 있잖아. 풀 때 있잖아. 따라하게 되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식만 써나가는 거예요. 내가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 흐름 만들려고 처음에 설명해 준 게 뭐였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개념이었어. 수학적 귀납법 개념이 뭐였니, 유진아? 어떤 n에 대한 명제를 증명하고 싶을 때 모든 n을 다 넣어가면서 증명하기는 힘드니까, 그렇지? n에다가 1을 넣어서, 그지? 성립하는 것만 보여줘 일단, 그지? 그리고 나서 n에다가 k를 넣어서 성립한다고 뭐해? 가정을 해, 그지?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 가정된 식을 가지고 뭘 증명해내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해내면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가 되는 거잖아. 다시 어떤 명제 pn이라는 게 있어. pk가 성립했을 때 pk 더하기 1이 성립함을 보인 거란 말이지. 근데 나는 또 뭘 보였어? P1이 성립한다를 보였어. 얘가 성립한다를 보였어. 그치? 그래서 K가 1일 때라고 생각한다면 P1이 성립하니까 P2가 성립해요가 되는 거고, K가 2일 때 성립한다면 P2일 때 성립하니까 P3이 성립해요가 되는 거고, K가 3일 때 성립합니다라고 하면 P3이 성립하니까 P4가 성립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애들이 전부 다 뭐하나? 성립한다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증명 방법이 뭐라고요? 수학적 귀납법이야. 오케이? 그래서 난 지금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 뭘 보여줬어? K가 n이 몇일 때?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줬어. 근데 2 곱하기 3분의 뭐가 돼? 1 이렇게. 여기 얘가 그거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니? 6분의 1 이렇게 되죠. 성립하는 거 보여줬어. 성립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n이 얼마일 때 성립한다고? k일 때 성립한다고 뭐 해봅시다?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가서 k 더하기 1에다가 k 더하기 2분의 1 여기 얘가 2k 더하기 4분의 k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여기 있는 이 식을 난 지금 현재 받은 상황이야. 이 식을 가정해 놓은 상태라고.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저 식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오케이? 얘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결론은 뭐라고? 여기는 얘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결론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것, 여기는 이 상황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치?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n 대신에 뭘 집어넣었다는 뜻이고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다는 뜻이고, 그럼 양변에 뭐가 더 추가가 돼야 되겠어? 여기다가 n 대신에 k 더하기 1을 집어넣은 거를 양변에 더해줘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요 식에다가 더하기 뭘 해주는 거야? k 더하기 2에다가 k 더하기 3분의 1을 양변에 더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요식이 뭐가 되겠어요?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쭉 가다가 k 더하기 1에다가 k 더하기 2분의 1까지 있었는데 거기다가 k 더하기 2, k 더하기 3분의 1 여기는 얘가 추가된 거고 양변에 더해준 거니까 이 k 더하기 4분의 k 더하기 얘는 뭐가 돼요? k 더하기 2에다가 k 더하기 3분의 1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현재 여기까지 만들어냈어. 내가 알고 있는 식은 뭐밖에 없었으니까 사실은 얘밖에 없었으니까 이 식을 통해서 나는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지금 선생님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하냐면 이 흐름을 잡아야 돼. 이 흐름을 못 잡으면 절대로 여기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얘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오케이? 다시 내가 알고 있는 식은 가정되어 있는 이 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나는 뭘 보여주고 싶어?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양변에 뭐 해봤어? 얘를 더해본 거예요. 얘를 더한 그 이유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여기 얘가 뭐가 된대? 얘가 뭐가 된대? 여기 얘가 지금 2로 묶이면 이렇게 2로 묶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는 이거 두 개를 뭐 할 거야 이제? phân 분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2배의 뭐가 돼요? k 더하기 2에다가 k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더 필요해? k 더하기 3이 더 필요하고 여기 얘는 뭐가 더 필요해? 2가 더 필요하겠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이제 뭐가 됐어? k 제곱에 더하기 3k 더하기 2가 될 거고
얘는 k 더하기 1에다가 k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얘랑 약분해서 없어지면서 여기는 뭐가 됩니다? 2배의 2k 더하기 6 분의 뭐가 된 거야? k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형태가 딱 어때 느낌? 저기는 쟤에다 뭘 집어넣은 거니?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합니다를 보여주는 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k 플러스 1 때 성립함을 보여주게 된 거니까 얘는 이제 수학적 기전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흐름만 잡을 수 있다면 되게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알죠? 자, 넘어가서 여기는 얘 한번 가볼게요. 이제 등식은 되게 쉬워요, 얘들아. 등식은 정말 쉽습니다. 근데 얘가 부등식이 됐을 때는 조금 한 가지만 좀 유념했으면 좋겠어. 잘 봐봐. 얘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잡혀야 된다. 알았죠? 흐름이 잡혀야 돼. 다시 봐봐. 얘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뭐 하고 시작해요? 우리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요 가정된 이 가정된 그 식이 있을 거예요. 그 식. 요 식 있잖아요. 요 식. 요 식을 통해서 요 식을 뭐 해가지고 요 식을 변형해가지고 요 식을 변형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다른 식을 하나 만들어낼 건데 그 식은 어떤 느낌의 식이겠어? n이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하는 식이에요. 맞아요? 나는 이 식을 변형해서 얘를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등식이라면 그냥 양변에 어차피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양변에 뭔가를 더해주기만 하면 양변에 뭔가를 더해서 생각만 하면 바로 그냥 이 식으로 바로 변형이 되니까 등식을 증명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오케이?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주기만 하면 끝나니까. 근데 여기 얘가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봐봐. 얘가 나는 A가 B보다 크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식을 하나 받았어. 근데 내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식이 뭐였냐면 A가 C보다 크다를 보여주고 싶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여기 얘. 오케이? 얘를 통해서 여기 얘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요걸 좀 다시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n이 k일 때 성립합니다라고 가정한 식이 있었을 거야. 가정한 식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부등식으로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양변에 똑같이 뭘 할 거냐면 더하기 뭔가를 해서 변형된 식을 하나 만들어요. 거기는 그 식의 결과는 아마 A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n이 k 플러스 1일 때 여기 얘가 성립하는 식은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이었냐면 A가 C보다 크다라는 식이었어요. 얘를 나는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거든. 근데 양변에 내가 얘를 더해봤자 얘밖에 안 나와.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뭔가 하나만 더 증명해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뭔가를 하나 더 증명해내면 이 두 개의 결론을 가지고 얘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증명은 뭐겠어?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증명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B 빼기 C가 뭔가 크거나 같다를 대신 증명해 준다면 여기 있는 얘가 하나의 과정으로 더 추가가 된다면 나는 이 결론과 이 결론을 합쳐가지고 이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일 때는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도 성립합니다. 수학적 비난법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부터 그 흐름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얘기를 내가 이거 풀어주고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봐봐.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식, 얘는 2 이상의 자연수였어요. 첫 번째는 2였던 거예요. 그지? 2를 집어넣어 봅니다. 맞아. 1 더하기 x의 뭐예요? 제곱입니다. 이건 얘가 1 더하기 2x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1 더하기 x, 2x 더하기 x의 제곱이잖아. 근데 x는 양수라고 했고요. 여기 얘는 양수일 테니까 얘가 크겠니? 얘가 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n이 몇일 때는 2일 때는 지금 성립합니다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 뭐 할 거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볼 거야. 가정해볼 거야. 그럼 알고 있는 식은 1 더하기 뭐예요? 1 더하기 x의 전체 k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1 더하기 kx보다 큽니다. 지금 요렇게만 지금 난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난 이걸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결론을 먼저 미리 한번 써볼게. 얘는 지금 증명된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목적지를 미리 그냥 써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결과는 1 더하기 x의 뭐야? k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1 더하기 k 플러스 1 x 요게 성립함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 나의 목적지는 여기는 얘입니다. 그지? 내가 알고 있는 식은 뭐예요? 여기는 얘입니다. 얘를 통해서 식을 변형을 할 거예요. 그냥 1차적으로. 오케이? 그럼 양변에 무슨 짓을 해주면 되겠니? 저런 목표를 만들어야 돼. 그렇지. 1 플러스 x, 양변에 뭐를? 1 플러스 x를 곱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좌변은 일단 같아질 테니까 여기는 쟤를 제 방향으로 잘 가고 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얘를 가만히 봤더니 1 플러스 x에 뭐가 됐어? k 플러스 1제곱 여기까지는 됐고요. 얘는 1 더하기 kx에다가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x가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를 다 전개해봤다? 그랬더니 얘는 1 더하기 k 플러스 1 x 더하기 x k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이쪽이 여기는 얘 이쪽이 뭐가 되냐면 얘가 1 더하기 k 플러스 1에 x에 더하기 kx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나요? 그럼 내가 봐봐. 여기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를 통해서 난 지금 여기는 얘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나는 이제 뭘 보여줄 차례야? 얘가 얘보다 뭐하다? 더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면 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봤냐면 1 더하기 뜬금없이 1 더하기 k 더하기 1에 x 더하기 kx 제곱에서 뭘 빼봤냐면 1 더하기 k 더하기 1 x를 빼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남냐면 kx의 제곱이 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0보다 크다고 했고 얘는 k는 자연수 양수였을 테니까 얘는 양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 결론과 여기는 이 결론을 합쳐주면은 이 결론 두 개를 가지고 나는 여기는 이런 결론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면 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원래 등식일 때는 그냥 뭐하면 이 식을 그냥 변형하면 양변에 똑같은 짓을 뭔가를 해주게 되면은 얘는 이쪽이 자연스럽게 얘가 되면서 바로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가 부등식인 상황이라면은 부등식은 바로 증명이 끝날 수도 있지만 바로 증명이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양변에 똑같은 무슨 짓을 했을 때. 얘를 무슨 짓을 했을 때 결과가 얘였다면 내가 근데 보여주고 싶은 대상이 얘였다면 여기는 얘가 되는 거 이거 하나를 추가적으로 뭐 해줘야 됩니다? 증명해줘야 돼. 여기는 얘를 추가적으로 뭐 해줘야 돼? 증명해줘야 돼. 그래야지 요 두 개의 결론을 가지고 여기는 이 결론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봐봐. 선생님이 지금 쓴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봐. 처음부터 쓴 거 봐봐. 처음엔 그냥 2일 때, 얘는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일 때 성립하는 거 먼저 한번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고 뭐 해놨어? 가정해놨어. 그 다음 선생님이 바로 이쪽으로 갔니? 아니, 이쪽으로 갔어. 그죠? 이쪽으로 먼저. 내가 만들고 싶은 목적지를 먼저 써준 거야. 오케이? 목적지를 먼저 써준 거야. 됐나요? 그리고 나는 여기는 이 가정된 이 식을 변형해서 나는 여기는 이거를 지금 증명하고 싶군요. 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얘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될까 생각해봤을 때 양변에 이런 짓을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이 생각을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뭔가 좀 결론이 부족해. 그지? 얘는 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얘가 얘보다 크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니까 여기서 얘 빼기 얘가 양수임을 보여주면 되겠다.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될 거야. 됐습니다. 0보다 크다를 보여줘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결론을 가지고 여기는 얘를 하나 만들어내. 그래서 수학적 기능법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됐나요? 이 과정을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처음에. 근데 여기는 이 문제가 어차피 이제 너희들 내신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내신에 나올 리가 없어요. 내신 다 끝났잖아, 우리. 그지? 그치? 그래서 내신에 이거 서술형으로 내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을 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지만 이제 너희들은 다 어디에서? 수능에서만 여기 얘를 보게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능이니까 서술형이 없어요. 어차피 저기 이제 내가 서술형을 증명할 일은 없을 거야. 항상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 이렇게 빈칸 추론으로 나올 거예요. 빈칸 추론으로 나왔을 때 얘들아
너희가 빈칸 추론을 잘 푸는 방법은 앞뒤 문맥을 살펴서 식을 적당한 걸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얘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했다고 했으니까 수학적 귀납법이 어떤 개념이었는지 먼저 떠올리고 그 개념대로 어떤 식으로 증명이 돼가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은 다시 한번 봐봐. 다시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은 일단은 n이 2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준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죠? 2일 때 성립하는 거 자연스럽게 보여줬어. 그 다음에 k일 때 가정합니다. 가정합니다. 이런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나의 결론은 뭐겠어? 여기는 얘가 k1 더하기 k 플러스 1의 x입니다. 요거보다 큽니다를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맥 같은 거 살피지 않아도 그냥 나는 k 플러스 1 때 성립한 걸 보여주고 싶었잖아. 그지? 나의 결론은 언제나 이걸 수밖에 없어요.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x였을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그 중간 과정에서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라고 한 거니까. 그죠? 나도 끝난 거지. 그럼 가 끝나고 나 끝난 거니까 얘는 끝난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 흐름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어디에 빵꾸를 뚫어도 정확하게 다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냥 순수하게 앞뒤 문맥만 맞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얘가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했으면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한 거구나. 수학적 귀납법은 이런 개념이었어. 이런 식으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증명하는 방법이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이 식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관찰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알았죠? 그래야 시간도 훨씬 덜 걸립니다. 이 개념 자체가 꽤 어려운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놔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법은 이런 증명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기억해야 된다. 자, 이제 수학적 귀납법 얘기는 다 했고, 그지? 이제부터 점화식 얘기로 넘어갑니다. 일단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뭐라고 불러요?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점화식.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수열도 내가 수열을 주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 일반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일반항 하나만 알면은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n번째 항 하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거기 있는 걔를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줘요. AN을 가지고 3을 더해서 다음항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줍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봐봐.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이제 첫 번째 항을 알고 있어. 그치? 첫 번째 항을 알고 있어. 첫 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 1을 넣고 1을 집어넣으면 A1을 알고 있으니까 A2를 알 수 있게 되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A2를 알게 된 거잖아? A2를 알게 된 거니까 A2를 집어넣으면 A2를 알고 있으니까 A3을 알게 되겠지. A3을 알고 있으니까 A4를 알게 되겠지. A5를 알고 있으니까 A6을 알게 되겠지. 하나 더 못하네. 4를 하니까 5를 알고 5를 하니까 6을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모든 항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구할 수 있겠구나. 그죠? 근데 여기는 이 흐름 자체가 어떤 느낌이야? n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을 알 수 있어요 라는 이 느낌이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귀납법의 느낌이야. 그죠? 그래서 수열을 어떻게 주는 거야? 귀납적으로 정의해서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요 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여기는 요 식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n번째 항을 가지고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점화식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첫 번째 A1이 있고요. A2가 있습니다. A3이 있어요. 땡땡땡땡 가서 A에 N이 있고요. A에 N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이런 수열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규칙이라고 해서 첫 번째 규칙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요 AN에다가 D를 더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첫 번째 규칙을 줬어. 귀납적으로 규칙을 줬어. 그럼 저기는 저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판단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저 식은 나한테 뭘 준 거냐면 여기는 얘에다가 더하기 뭘 하면 D를 하면 얘에다가 더하기 D를 하면 다음 항이 됩니다 라고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만 준 거긴 하지만 얘는 사실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1에다가 뭐를 더하면 d를 더하면 얘를 준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a2에다가 d를 더하면 a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a3에다가 d를 더하면 a4가 될 거고 an-1에다가 d를 더하면 an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여기는 요 표현을 하나 받은 거긴 하지만 얘네다 1, 2, 3, 4, 5, 6, 7, 8을 집어넣으면 요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 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어? 얘를 뭐라고 불렀었니? 등차라는 규칙으로 배웠었고요. 얘를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지. 맞아? 그러니까 되게 이제는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앞으로 너희가 이런 식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식을 보게 될 거예요. 거기 있는 걔는요.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여기는 얘랑 비슷한 표현으로 두 가지가 총 세 가지가 더 있어요. an 플러스 1 빼기 an. 여기는 얘가 d9. 똑같죠? 완전 똑같은 표현이야. 얘도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세 개 가지고 만들어지는 귀납적 정의 점화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이렇게 있군요 라고 생각했을 때 요 차이랑 요 차이가 뭐해요?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한 결과랑 an 플러스 1 빼기 an 한 결과랑 같아요 라는 의미로 여기 얘를 등차라는 규칙으로 준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넘겨주고요. 여기 있는 얘를 넘겨주면은 an 플러스 2 더하기 an이 뭐가 돼? 2에 an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중항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여기는 이 표현들이 전부 다 뭘 나타내고 있었어? 등차 수열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나요? 그리고 첫 번째 두 개는 여기 있는 얘는 나한테 어떤 정보까지 던져주고 있냐면 얘는 공차가 얼마나? D다 라는 표현, 공차가 D다라는 것까지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고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어떤 표현입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그냥 순수하게 얘네들은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라는 표현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우리의 목표는 항상 뭐라고요? 우리는 뭐만 알아내면 끝난다고 했어? 일반항만 알아내면 끝난다고 했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나는 그러니까 A에는 뭐가 될 거야? 얘는 A 플러스 n-1 D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얘를 찾아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봤어요. 이런 표현을 봤어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이런 표현을 봤어요. 결론은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봤어요. 결론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봐봐. A1에다가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해서 요만큼을 더해버리면 걔가 뭐가 되겠군요? AN이 되겠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D 몇 번 더한 거야? n-1번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n-1에 d만큼이 더해지니까 그 결과가 n-1d에다 a를 더하는 게 an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여기에 의해서 조금 사족을 붙이자면 a3 기준으로 만들고 싶었다면 n-3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3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d를 몇 번 더했어? n-3번 더했어. 두 개 빠지니까 n-3번 더했어. 그게 뭐가 됩니다? a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공식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A5 더하기 n-5d라고 쓸 수도 있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얘가 등차 수열의 보다 점화식이다. 오케이? 그래서 위에 써 있는 여기는 이만큼을 보면서 난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얘를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등차 수열의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두 번째 얘기로 가볼게요. 바로 두 번째 얘기는 초록색으로 갑니다. 두 번째 얘기. 이번에 나한테 무슨 정보를 줬냐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요. an에다가요 곱하기 r을 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준 거냐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서 r을 해서 다음항을 만들었어요. 이런 뜻이죠. 그죠? 이거랑 똑같은 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A1에다가 곱하기 R을 하면 다음 항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 또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곱하기 R을 했을 때 다음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나는 이런 표현 하나만 받았지만 여기서 계속 똑같이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지? 이렇게 되고 이런 수열을 우리가 어떤 규칙이다? 등 B라는 규칙이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 얘는 등 B 수열이었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 얘랑 비슷한 표현들이 뭐가 있겠니? A, N 플러스 1 AN분의 A 플러스 1이 R이 됩니다. 이것도 등 B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분의 얘가 됩니다가 등 B라는 뜻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AN분의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여전히 등 B 수열을 나타내는 규칙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됩니다. 등 B 중앙이죠 여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네들까지 해서 이만큼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정보가 얘는 등 B 수열이구나라는 정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은 나한테 여전히 뭘 주고 있어? 공 B에 대한 정보까지 던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얘는 그냥 무슨 수열이군요? 등 B 수열이군요. 그냥 이 정도만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식들은 전부 다 등 B 수열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목표한 건 결국 뭐겠어? 일반항 구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때는 AN을 뭐라고 쓰면 됩니다. A 곱하기 R에 N-1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일반항은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이런 식들을 봤을 때 내가 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식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A1에다가 몇 번을 N-1의 R를 곱하면 그러니까 N-1의 R을 곱하면 그죠? 걔가 뭐가 됩니다? A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A에다가 R을 N-1만 곱했어요 라는 뜻으로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등차에 대한 기본적인 점화식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얘들아 여기는 얘가 이거 있잖아요. 이런 식들을 내가 봤어. 나는 얘는 등차 수열이야. 이런 식들을 봤어. 나는 등비 수열이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일반항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만 지금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교육과정에서 빠진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너희가 해야 되는 거였고 원래 해야 되는 거였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흐름 자체가 완전히 똑같고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저만식 오늘 총 몇 개 할 거냐면 6개 할 거야. 그중에서 지금 2개 했어요. 오케이? 자, 봐봐. 네,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중요하니까 이번에는 분홍색으로 한번 오케이? 이번엔 나한테 뭐라고 준 거냐면 AN 플러스 1을 똑같이 만들 건데 그 결과는 AN에다가 이번에는 어떤 N에 대한 식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고 있군요. 이렇게 준 거.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해서 여기다가 더하기 FN을 해서 오케이? 여기다 FN을 더해서 저기는 쟤를 만들었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은 차이가 조금 있어요. 얘가 1이든 2든 3이든 어차피 똑같은 계속 D라는 값을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처음에 근데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A1에다가 F1을 더하면 A1에다가 F1을 더하는 게 A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A2에다가 F2를 더하면 A3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n 값에 따라 달라지는 값들을 더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첫 번째 있던 여기 있는 얘들이 여기도 D였고 여기도 D였고 여기도 D였고 여기도 계속 D였다면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에서 준 요식은 얘에서 얘로 가는 데에는 더하기 뭘 할 거예요? F1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더하기 F2를 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더하기 F3을 할 거고요. 여기서 1로 갈 때는 더하기 Fn-1을 할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는 얘는 특별히 개차수열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개차수열은 여기 있는 얘를 개차수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렇게 차이가 있게끔 더해진다. 그러니까 이 개차라는 말은 여기 있는 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는 등차라고 하는 건 차이가 일정하다는 뜻이잖아, 그지? 여기서 이 D를 뭐야? 우리 공차라고 부르지, 그지? 얘는 공차라고 부른다면 여기서 여기는 얘는 뭐라고 부른다? 개차라고 부른다. 그 차이가 있어. 똑같이 더해가면서 하는 거니까 똑같은 상황일 텐데 여기는 얘는 개차라고 부르고 쟤는 등차라고 부르고. 오케이? 뭐니까 얘는 n의 값이 따라 달라지는 형태. 저희는 이제 다 똑같은 두 개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뭘 구하는 게 목적이겠어? 일반을 구하는 게 목적일 겁니다. 그죠? 오케이? 얘도 이렇게 하나 써놓자. 이렇게 하나 써놓자. an 플러스 1 빼기 an이 fn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이것도 개차 수열이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얘는 뭐 이렇게 등차 중앙처럼 개차 중앙 이런 건 없어요.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일반항을 지금부터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일반항 a는 뭐가 될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거를 너희가 제대로 지금 이해할 수 있다면 되게 쉬워지는 거고 이거를 이해하기 힘들다면 되게 어려워질 겁니다. 이걸 잘 봐야 돼. 유진아 지금 졸리다. 그렇죠? 잠 깨고 다시 잘 봐봐. 얘가 됐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얘는 첫째 항에다가 d 더하기 해서 d를 몇 번 더했어. 얘를 n-1번 더했어. 맞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 AN을 얘에다가 d 더하기 d에서 n-1번을 더했더니 걔가 뭐가 됐대? n번째 항 AN이 됐대. 이렇게 만든 거잖아. 여기는 얘는 어떻게 만든 거야? 얘에다가 r 곱하기 r을 몇 번? n-1번 곱해서 얘는 n번째 항을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겠니? 그렇지. A1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Fn-1까지 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A1에다가 F1 하나 더하면 A2가 돼요. 그치? 여기다가 F2를 더하면 A3이 됩니다. 여기다가 다시 F3을 더하면 A4가 될 거야. 이렇게 쭉쭉 하다가 마지막에 Fn-1까지 더하면 걔가 AN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요. 첫 번째 항에다가 여기는 요 개차들을 쭉 다 어디까지? n-1번까지 더해서 만들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요. 저기는 저 개차들을 첫 번째 항부터요. 어디까지? n-1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얘가 AN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냥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나타낸 것 뿐이야? 시그마로 이렇게 나타낸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줬냐면 N 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A1이라고 하는 걸 뭐 3이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줬어. 그걸 통해서 나는 AN이 얼마인지 궁금해. A10이 얼마인지 궁금해. 너희들 원래 교육 과정에서는 뭘 원하냐면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그래서 10까지, 9까지 집어넣어. 그래서 막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얘를 만들길 원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거 보면서 바로 이런 식을 만들길 원합니다. 오케이? 다시 봐봐. 얘는요 A1에다가요 F1에다가요 F2에다가요 쭉쭉쭉쭉 더해서 F 어디까지? 9까지 더한 걸 거예요. A1에다가요 A1에다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F9까지 더해야 A10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이제 여기 있는 얘를 생략하자는 거야. 선생님의 생각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어디부터? 1부터 10 빼기 1, 9까지
얘는 FK라고 이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고 첫 번째 항은 3이라고 나한테 던져준 거고 FK는 뭐라고 준 거예요? K 더하기 2라고 준 거예요. 여기는 얘가 그냥 개차입니다. 그죠? 그 개차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이니까 이거 등차 수열이니까 이거 뭐가 되겠어요? 2분의 9에 3 더하기 11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다가 더하기 3 해준 결과가 답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개차 수열로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게 뭐다? 개차 수열이다. 개차 수열. 3번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놨으면 합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하다 저거. 그다음 마지막 4번 봅시다. 이제 색깔이 없네요. 무슨 색깔이야? 분홍색으로 하나 더 할게. 이렇게 분홍색으로. 4번 마지막 4번 갑시다. 이번에는 an 플러스 1 여기는 얘는요 an 곱하기 fn입니다.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여기는 얘에서 얘로 가는데 곱하기 fn을 했어요. 이런 뜻이야. 또 얘는 뭐랑 좀 비교돼? 등비랑 좀 비교되지. 맞아요? 얘는 지금 등차랑 개차랑 비교되는 거야. 그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등차는 뭐였어? 계속 똑같은 거 더하는 거. 개차는 뭐였어? 계속 달라지는 거 더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얘는 등비 수열이었어요. 계속 똑같은 거 곱하는 거였어. 근데 얘는 어때? 계속 다른 거 곱하는 거. 그지?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A1 곱하기 F1이 A2가 됩니다. 그지? 그걸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얘는 곱하기 F1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는 n에다 2 집어넣은 결과니까 곱하기 F2 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얘는 곱하기 F3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에서 마지막으로 곱하기 Fn-1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여기는 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랑 또 비슷한 표현이 뭐겠어요? an분의 an 플러스 1이 fn으로 n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요걸 가지고 요거는 이제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요건 이제부터 선생님이 개, 비, 수, 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 등차, 개차, 등비, 개비 이렇게 그냥 부르려고 하는 거야. 원래 개차는 전문 용어가 맞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부르는데 개, 비라는 말은 사실상 없어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지금 선생님이 여태까지 설명했던 모든 개념 자체가 전부 다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 그림 하나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해요. 얘는 뭐한 거야? 똑같은 걸 계속 더해 나가는 느낌이고 똑같은 걸 계속 곱해 나가는 느낌이고 얘는 똑같은 게 아니라 계속 달라지는 걸 더해 나가는 느낌이고 얘는 달라지는 걸 곱해 나가는 느낌이야. 그치? 그럴 때 각각 나는 뭘 하고 싶어? 일반항 만들고 싶어. 결론은 항상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어떻게 만들어질까?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F1을 곱할 거고 F2를 곱할 거고 F3을 곱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어디까지 곱하면 되겠어? Fn-1까지 곱하면 되겠다.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여기는 얘 일반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에서 Fn-1까지 더한 거니까 이 더한 거는 합의 기호 시그마라는 걸 배운 적이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고요. 오케이? 얘는 고백 기호 같은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냅두면 돼. 아 얘는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를요 나한테 뭐라고 줬냐면 n분의 n 더하기 1이라고 줬다고 쳐보자. 그 다음에 an을요 다시 a1을요 a1을 3이라고 줬다고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내가 뭐가 궁금했냐면 an이 궁금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그럼 얘는 첫째 항 3에다가 F1은 얼마야? 1분의 2거든. F2는 얼마야? 2분의 3이겠죠. F3은 3분의 4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어디까지? n-1 넣은 것까지. n-1 넣은 것까지. n-1분의 뭐가 되겠어? n이 되겠죠. 이렇게 곱해달라는 얘기고 이렇게 다 약분해서 없어지면서 남는 거는 뭐가 됩니다? 3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얘 일반항은 3n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 이렇게 일반항 구해주는 것까지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의 점화식이다. 다시 등차, 등비, 개차, 개비, 등차, 등비, 개차, 개비 이렇게 네 가지는
다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들이 다 어때?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거 이해돼요? 더하기, 곱하기, 그지? 같은 거, 다른 거. 요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요 네 가지가 일반항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구나는 다 여기는 요 그림 하나로 전부 다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일반항을 만드는 방법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해놔. 왜 여기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개차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개비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는 이거가 정확하게 딱 개념이 잡혀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요거 정리하고 이제 4번, 5번, 6번 두 가지 점화식만 더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오케이? 보자. 이제 점화식 2개 남았어요. 점화식 2개. 이제 이 두 개는 정확하게 너희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앞에 있는 4개를 알아야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알았죠? 앞에 있는 거 4개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여야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들아, 점화식을 봤어.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그렇지, 일반항. 그지? 점화식을 봤으면 걔가 어떤 수열인지 먼저 판단하고, 그지? 됐어? 어떤 수열인지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게 목표일 거야. 오케이? 자, 이제 5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5번째는 보통 우리가 무슨 꼴이라고 PQ 꼴이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이게 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지만 PQ 꼴이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냐면 이런 애예요. AN 플러스 1이요. 이게 P의 AN에 더하기 Q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점화식을 가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얘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봐봐 얘들아. P가 1이었다면 이게 무슨 수열이니? P가 1이요. 등차 수열이죠? 그죠? Q가 0이었다면 등비 수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P가 1이 아니고 Q가 0이 아닌 형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P가 1이었으면 누가 봐도 등차고 Q가 0이었으면 누가 봐도 등비니까 일반항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가지 형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우리는 항상 되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식을 뭐 해줄 거냐면 변형해 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얘를 발견했어. 그럼 난 첫 번째로 요 식을 뭐 해줄 거냐면 변형해 줄 건데 어떤 식으로 변형하는지는 일단 먼저 써볼게요. a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요 P의 an 빼기 알파인 형태로 변형해 줄 거예요. 일단 왜 변형하냐 이거 먼저 생각을 해보자. 왜 굳이 얌전히 잘 돼 있는 애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변형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이거를 내가 하나의 n번째 항입니다. 네모 n이라는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모 n이라는 수열이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요 여기는 요 n 대신에 뭘 넣은 거니까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는 얘는 네모 n 플러스 1이라고 한 대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네모 n에다가 p를 곱해서 네모 n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이 네모 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 비수열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얘를 변형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네모 n이라는 게 등비수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럼 네모 n이라는 게 등비수열이니까 여기는 이 네모 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난 구할 수 있겠구나. 이 일반항은 네모 1에다가 곱하기 얘 공비는 얼마겠어? P겠지. 그럼 얘는 P의 n-1제곱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선생님 맨날 강조하는 게 뭐야? AN 플러스 BN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몇 개의 수열로 봐라 얘들아? 하나의 수열로 봐. 오케이?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게 n 더하기 1이었어. 뭐 BN이라는 게 n제곱이었어 라고 한다면 AN 더하기 BN이라는 건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이라는 그냥 하나의 수열인 거예요. 그치? 저 하나의 수열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AN 빼기 알파라고 하는 게 하나의 수열로 보였으면 좋겠어. 오케이? AN 빼기 알파라는 수열이 있었는데요. 그 수열을 내가 지금 네모 n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지금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얘잖아 지금 얘. 그치? 그러니까 얘가 네모 n 플러스 1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네모 n과 네모 n 플러스 1에 대한
점화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 중에서 얘는 P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 얘는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이면 걔를 가지고 내가 일반항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이 식을.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변형하는 방법은 일단 얘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얘를 옆에다 바로 써보자. 예를 들어서 n이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요. 3an에다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얘가 지금 PQ꼴의 점화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는 얘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a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 3에다가 an 빼기 알파인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이 알파 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알파 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그냥 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알파가 될 거야. 그 마이너스 2알파가 얼마였으면 해요? 마이너스 2였습니다. 알파는 얼마였겠네요? 1. 얘는 1입니다. 얘는 1입니다. 이렇게 직접 구하자. 근데 이거 맨날 직접 구하려면 좀 힘들거든? 그래서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을 하나 팁으로 알려줄게요. 오케이? 자, 알파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잘 가고 있지? 지금 이해되고 있죠? 맞아? 복잡하죠? 알파를 구하는 거, 알파법이라고 해볼게요. 알파를 구하는 방법. 알파법은요, 그냥 an 플러스 1에다가 알파를 넣고요. an에다가 알파를 넣어주세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그냥 알파를 넣고요. 여기다 그냥 알파를 넣어주세요. 그럼 알파 얼마 나오니? 1 나오죠? 그거 여기다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쉽게 구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냥 쉽게 구하는 방법이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왜 그렇게 되는지는 지금은 궁금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냥 알파법을 이용해서 알파를 빠르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문제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문제를 풀고 싶었어. 그러면은 이거 지금 일단 무슨 꼴이네? PQ 꼴이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오케이? PQ 꼴이네 생각이 들었어? 그럼 나는 얘를 일단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럼 알파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얘에다 그냥 알파를 넣어요. 그다음 얘에다 그냥 알파를 넣어요. 이렇게. 그럼 넘어가니까 2알파 될 거고 넘어가니까 2가 되겠죠? 알파는 얼마였어? 1이었어. 이렇게 알파 1 빨리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있는 이 식을 뭘로 바꿔주는 거야? an 플러스 1 빼기 1은요 3배의 an 빼기 1로 빠르게 변형해줍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안 된 것 같은데. 뭐 좀 이상해요? 어때? 좀 어색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왜 어색할 수밖에 없냐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왜 어색하냐면 선생님이 이유 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 그렇지? 이거는 이 PQ꼴 점화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 왜 이렇게 변형해야 돼요라고 하는 건 이유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변형하면 이 수열을 이걸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얘를 n번째 항으로 봤을 때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될 거고 여기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얘가 등비 수열이다를 이용해서 나는 지금부터 an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는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건 일단 이렇게 변형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PQ꼴은 보면은 변형하는 거야. 이런 꼴로 변형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알파법이라고 설명을 해준 거고 그 알파법은 그냥 알파 넣으면은 알파 나오는 그 알파를 빨리 구해서 여기다 쑥쑥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일단은 뭐 해주세요? 외워주세요. 그렇죠? 지금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뭐 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변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잘 봐봐. 여기는 얘를 이제 뭘로 볼 수 있다고? 하나의 수열. 이번엔 동그라미 n이라는 수열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동그라미 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 동그라미 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군요?
얘에다가 무슨 짓을 했니? AN에다가 무슨 짓을 했어? n번째 항에다가 무슨 짓을 했어? 아니 n번째 항에다 무슨 짓을 했지? 3을 곱했지. 그래서 다음 항을 만들었지. 그런 수열을 무슨 수열이냐고? 등비 수열이요. 아 그러니까 AN-1이라는 수열은요. 여기는 이런 수열은요. 등비 수열. 맞아요? 그럼 얘의 첫째 항은 얼마겠어? 얘의 첫째 항 A1-1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 공비가 얼마나 뜻이야? 3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다시 그럼 여기다가 A1에 대한 정보를 줄게요. 여기는 얘가 4였다. 이렇게 줄게.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가 얼마가 되니까? 4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될 거야? 3이 될 거야. 그럼 여기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3의 n제곱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AN은 뭐가 된다? 3의 n제곱에다가 더하기 1이 된다. 됐나요? 내가 원래 애시당초 원했던 일반항을 구해내. 이렇게 된다. 됐습니다. 다시 이렇게 변형만 해줄 수 있다면 AN에 대한 AN-알파라고 하는 애가요. 여기는 얘가요. 뭐가 되겠어요? 하나의 수열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될 거고요. 얘는 A1-알파가 첫째 항이 될 거고 P가 공비가 되면서 N-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AN의 일반 항은요. A1-알파의 Pn-1제곱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라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일반항이 나오는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PQ4의 점화식을 해결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선생님은 너희들이 여기는 얘를 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너희가 직접 구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PQ4를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가보자. AN 플러스 1은요 마이너스 2에 AN 플러스 6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괜찮죠? 그 다음에 A1은요 A1은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걸 가지고 나는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항 AN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괜찮니? 한 이 정도로 하자. A3이 궁금했어. 아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정규 그 교육 과정상 원하는 풀이는 뭐냐면 그냥 때려 넣어주세요. n에다가 1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A2는요 마이너스 2에 A1 더하기 6이 되고요.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0 될 거고 A2는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에다가 뭘 넣어주세요? 2를 넣어주세요. 2를 넣었더니 A3은요 마이너스 2에 A2 더하기 6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얘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 값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걸 교육과정에서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쉽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얘가 한 이쯤 된다고 생각해요. 못해요, 이거. 그죠? 못해요. 저거 가지고 규칙성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죠?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걸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체로 놓고 그냥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 형태니까 얘는 그냥 일반항 구하는 걸 원하는 거야. 알았죠? 한번 천천히 가보자.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 여기는 얘는 무슨 꼴의 점화식이구나? PQ꼴의 점화식이구나. PQ꼴의 점화식을 봤으니까 나는 먼저 알파부터 구해야겠다. 오케이? 그래서 알파를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6 이렇게 해보는 거야. 넘어갑니다. 3알파가 6이 됐으니까 알파는 얼마겠어요? 2였을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알파가 2였으니까 여기는 요 식을 이제 나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 아니에요. 지금 이런 형태를 변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달려서 마이너스 2에 AN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자동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뭐 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변형하는 것까지만 뭐 하는 거야? 암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얘를 보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부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냥 생각. 잘 봐.
얘가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도 하나의 수열이거든. 그치? 얘가 n번째 항이면 얘가 뭐겠어? n 플러스 1번째 항일 거란 말이야. 얘가 n번째 항이면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근데 우리가 뭘 배웠어? n번째 항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고 있는 이런 수열에 대해서 배웠잖아. 이를 내가 bn이라고 해봐. 뭐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집니다. 그치?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아 b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그럼 등비 수열이니까 얘는 b1에다가 곱하기 아래 n-1을 제곱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아까 썼던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2번 얘기였어. 그러니까 2번이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소리가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딱 보는 순간 그럼 여기는 얘가 무슨 수열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다음 항이 되는 이런 수열이니까 an-2는 뭐라는 소리야? 얘는 등비 수열이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a1-2가 첫째 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공비는 뭐였어? 마이너스 2였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돼. 근데 a1이 뭐였으니까? 0이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n제곱으로 써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a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의 n제곱에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일반항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PQ꼴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들 PQ꼴을 딱 봤어. PQ꼴의 점화식을 봤을 때 거기 있는 걔를 먼저 이런 형태로 변형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것까지만 뭐 해주세요? 정확하게 암기해 놓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자동차. 오케이? 자동차.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계산되는 거. 내가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AN이었으니까. 이런 느낌이 PQ꼴 점화식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 마지막. 자, PQ꼴보다 더 어려워요, 이제는. PQ꼴보다 더 어렵습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더 어렵긴 한데 오히려 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할만해. 6번은 뭐냐면 P, Q, R 꼴이에요. 이름이 얘도 마찬가지로 부릅니다. P, Q, R 꼴의 점화식입니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애냐면 P, A, N 플러스 E 오케이? 더하기 Q, A, N 플러스 1 더하기 R, A, N은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이면서 얘는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인 경우에만 PQR 꼴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얘는 어떤 형태냐면요. 봐봐. 어떤 형태냐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3AN 플러스 1 더하기 2AN은 0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일 때 얘가 P, 얘가 Q, 얘가 R이라고 했을 때 이거 세 개를 더하면 뭐가 됩니다? 빵이 됩니다. 그죠? 이런 수열이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PQR 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음 여기서는 정보를 두 개를 줘야 돼요. A2가 다시 A1이 3입니다. 그다음에 A2가 5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요걸 풀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는 얘도 하나는 외워야 된다. 얘를 변형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변형할 겁니다. 사실 변형이라고 쓴 거는 외워야 돼요. 암기. 그렇죠? 그리고 변형, 암기. 얘를 어떤 형태로 변형할 거냐면 이런 형태로 변형할 거야. 자, 봐봐. P에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R에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변형합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알아서 자동으로 변형이 되는 거니까 알파법 같은 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저렇게 돼요. 왜냐면 얘가 성립하니까. 다시 이거 다 전개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볼게. PAN 플러스 2 마이너스 PA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AN 플러스 1 더하기 RAN이 되겠죠? 전개해서 넘겨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를 합쳐버리면 마이너스 뭐가 돼요? P 더하기 R A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는 얘는 뭐겠어? 이거랑 이거 더한 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Q 이게 마이너스 Q거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야. 그 원래랑 똑같잖아. 그치? 됐어? 그냥 얘를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빨리 변형시켜 놓고 시작해. 그냥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무시해도 좋다는 소리예요. 가운데 거 무시하고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랑 요건 여기다 달아주고 요건 여기다 달아주면서 그냥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그냥 식을 이렇게 그냥 빠르게 뭐 해주세요? 변형해 놓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실제 예제에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얘는 그냥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고요. 2배의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요식은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형될 거니까 왜?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일 거니까 오케이? 이런 형태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는 얘를 이렇게 변형하는 것부터 여기까지가 암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다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야? 자동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잘 봐라 얘들아.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다시 봐봐. 얘이지 얘가 n번째 항이었다면 여기는 요 n 대신에 n 더하기 1을 넣고 n 더하기 1을 넣은 게 여기에 달려요.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에요. 맞아요? 이거 자체를 하나의 수열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자체를 하나의 수열로 본다면 여기는 n 대신에 n 더하기 1을 집어넣은 게 여기 그대로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요 p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쪽으로 가져와 봐. 그럼 얘는 얘에다가 p분의 r을 곱한 게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럼 여전히 여기 있는 얘는 이게 하나의 수열이었다면 얘는 무슨 수열입니다? 등 비수열입니다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공비가 얼마겠어? P분의 R이겠죠. 얘가 넘어온 거니까. P분의 R.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흘러가야 될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하는 애가요. 얘가요. A2 마이너스 A1이 첫째 항이고요. P분의 R이 몇 번째 공비입니다. n-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해되나요? 알겠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봐. 여기는 얘를 보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야? 3번 점화식 쓰면 돼. 3번 점화식. 개차수열. 오케이? 개차수열 넣을 얘에서 얘를 뺀 게 하나의 뭘로 나왔어? 10으로 나와버렸지. 그럼 여기 있는 얘가 AN의 뭐구나? 개차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AN은요 A1에다가요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A2-A1에다가 P분의 R에 K-1제곱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얘를 AN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됐나요? 얘는 두 가지를 한 번에 해야 돼서 조금 더 어려워. 여기는 얘가 좀 업그레이드 된 거지. 얘를 보면서 얘가 대차 수열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보면서 얘가 등비 수열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뭐라고 한 거야? 기본이라고 한 거야. 1, 2, 3, 4번이 다 기본으로 깔려있는 상태라면 PQ꼴이나 PQR꼴이나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 뭐만 하면 여기 첫 번째 여기는 얘네들만 뭐 해주면 외워주면. 그렇죠? 그래서 요거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얘가 하나의 수열이었다면 그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수열은요 2를 곱하면 다음 항이 되는 수열이래요. 그러니까 얘는요 첫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걸 테니까 A2 빼기 A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공비가 2였어요. 그러니까 n-1죠. 이렇게까지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럼 여기는 얘가 얼마였대? 5였대. 얘가 얼마였대? 3이었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얼마겠어? 2겠지. 그러니까 얘는 2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를 다시 봤더니 여기 있는 얘는요 얘네들의 차이가 이걸로 계속 바뀐대. 개체수열이다. 그러니까 A에는요 첫째 항에다가요 여기는 요 개차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요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다 집어넣어서 다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요 3에다가요 첫째 항 3이었으니까 3에다가 2-1분의 첫째 항은 2가 되겠죠. 항의 개수는 n-1개가 됩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얘가 PQR꼴의 점화식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렵죠? 꽤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사실 진짜 많이 어려운 거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꼭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일단 6개, 이 6개의 점화식은 너희가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6개의 점화식 정도는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대치동에서는 이게 점화식만 한 60개씩 가르쳐요. 근데 나는 딱 6개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머지는 얘들아, 나머지는 적절한 식의 변형을 통해서 앞에 있는 6개의 점화식으로 다 변형이 가능하니까 앞에 있는 6개로 다 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적절한 변형이 잘 안 되면 또 힘들겠지만 어쨌든 변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고 이 6개의 점화식만 일단 정확하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은 상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았죠? 되게 어렵지? 근데 이게 봐봐, 지금 여태까지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들은 결과로 결과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어떤 느낌이냐? 그냥 이해는 될 것 같아. 이해는 된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잖아? 안 풀려. 연습 진짜 많이 해. 선생님 항상 그때도 그런 말 했었나? 백종원 레시피 얘기했으니? 그러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선생님이 지금 뭐 한 거냐면 백종원처럼 되게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줬어요. 오케이?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 이해됐어. 다 알 것 같아. 그런 상황이야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유튜브를 끄고 이제 뭘 했을 때 요리를 내가 김치찌개 진짜 만들려고 했을 때 만들 수 있겠니? 없을 거예요. 그지? 왜? 그 레시피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거든. 난 이해만 한 상태야. 레시피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 그지? 그럼 걔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여야지, 그래야지 내가 맛있는 김치찌개 끓일 수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개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선생님이 개념 하나 설명해주면 이해됐어.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오케이? 머릿속에 개념을 완벽하게 집어넣은 상태여야만 너희가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알았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좀 같이 풀어. 자, 마셨다.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히 살펴볼게요. 유형별로. 일단은 여기는 얘가 점화식이라고 하는 애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는 사실을 처음에 다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지? 나는 여기는 n번째 항을 알면 n 플러스 1번째 항을 알 수 있다. 이게 k가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이거랑 좀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하나씩 항을 도미노처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AN에다가 무슨 짓을 했네? 3을 더했네. 거기는 걔가 다음 항이 됐네.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 정보를. 그치? 공차가 얼마다? 3이다까지 지금 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일반항을 세울 거예요. 일반항은 뭐가 됩니다? 첫째 항 3에다가 n-1d가 될 테니까 이렇게 세워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의 결과는 3n이 되는군요. A는 3n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내가 궁금했던 여기는 얘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9까지인데 3K 곱하기 3에다 K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 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3이랑 3은 빨리 9분의 1로 빼버리고요. 남은 것만 가만히 봤더니 이제 부분분수로 바꿀 수 있고, 부분분수로 바꾸면은 얘는 2항 분리꼴이 될 거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넣어가면서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흐름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다음 넘어가서 자 11번 문제 보세요. 11번 문제. 여기 얘는요 뭐라고 준 거냐면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준 거는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요. 얘가 뭐가 돼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준 거잖아. 그죠? 무슨 수열이구나? 등 B 수열이구나. 등 B 중앙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등 B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첫째 항을 줬고요. 그 다음 나한테 뭘 줬어? 네 번째 항을 줬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얘랑 차이를 보니까 세 개의 항이 차이 나고 곱하기로 따지면 R 세제곱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R 세제곱배가 8배가 되는 거니까 R은 얼마였군요? 2였군요 라고 나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였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일반항 하나 완성시켜주고 등비 수열의 합으로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어? 선 대답 후 이해 이런 거 안 된다. 그러지? 선 이해 후 대답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다 된 다음에 대답하면 됩니다. 그렇죠? 기다려 줄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렇죠? 된 거야? 오케이. 넘어가고. 다음 보자. 12번 형태. 여기 얘도 보는 거야. AN에다가 무슨 짓을 했구나. 어떤 식을 더했구나. 그치?
AN에다가 식을 더했구나. 저기는 저 식이 뭐겠구나? 개차겠구나. 라는 생각.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개차였어요. 얘가 개차였어요. 얘가 FN이었다는 뜻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얘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쓰면 되겠어? 첫째 항에다가 저기는 저 개차들을 첫 번째부터 n-1번째까지 다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기는 저 개차는 k-1이 되겠구나. 이게 k-1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째 항은 얼마라고 줬으니까 2라고 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누가 봐도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공비는 2였을 테니까 2-1. 첫째 항을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첫째 항은 1 될 거고요. 항의 개수는 1부터 n-1까지니까 2의 n-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얘는 2 더하기 2의 n-1제곱 빼기 1이 될 테니까 얘는 2의 n-1제곱 더하기 1이라는 수열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거기다 10 집어넣어준 게 답이겠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다음 13번도 마찬가지 개차 수열이야. 잘 봐봐. 여기는 얘는 AN에다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 AN에다가 이만큼을 더하고 있어. 그치? 이만큼을 더하고 있어. 얘 자체가 개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개차 수열 일반항 구하듯이 똑같이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 똑같은 상황. 일단 15번째 문제는요. 아이고 얘는 이렇게 줬네요. 이렇게 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AN 플러스 1은요 해가지고 내가 2n-1분의 A 다시 2n 플러스 1에다 곱하기 AN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AN에다 무슨 짓을 했구나. 여기 얘를 곱해가면서 지금 만들고 있구나. 식 자체를. 그지? 그러니까 저기는 저 동그라미, 여기는 얘가 FN, 개 B가 될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일반항은 어떻게 구합니다? 첫째 항에다가요 F1을 곱할 거고요 F2를 곱할 거고요 계속 곱해가면서 어디까지? Fn-1까지 곱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찾아봅니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세팅해놓고 넣어보자. 얘는 1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1 넣으면 얼마야? 1분의 3죠. 2 넣으면 얼마니? 3분의 5네요. 그 다음 3 넣으면 얼마예요? 3 넣으면 5분의 7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마지막에 n-1 될 거니까 얘는 2n-3분의 2n-1 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약분 그죠? 남는 거는 2n-1 일반항은 이렇게. 그래서 일단 5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답 구할 수 있는 답은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4개를 딱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 하나씩 해서. 그치? 지금 선생님이 풀면 되게 쉬워요. 왜냐면 나는 다 알고 있거든. 그치?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딱 보자마자 저기 제가 무슨 수열이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쉬운 거지. 여기는 얘가 판단이 안 되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요. 판단을 할 수 있게 계속 눈여겨보면서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서 그러고서 하나씩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16번 문제 다 할 수 있을 거, 18번 문제 다 될 거고 그 다음에 PQ꼴이네요. PQ꼴. 18번 문제 봅시다. 자, PQ꼴의 점화식은요.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된다? 알파를 구해야 된다. 식 변형이 되니까 먼저 알파를 구해야 돼. 그래서 알파는 2알파 더하기 2다라고 해서 넘어가니까 알파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식을 뭘로 변형합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니까 플러스 2가 되고 2배의 an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나요? 이렇게까지 변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이게 하나의 뭐구나. 수열이라면 얘가 n번째 항이었다면 여기는 얘가 몇 번째 항이었구나. n 플러스 1번째 항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동그라미 n이라는 수열은요. 여기는요. 첫째 항이 동그라미 1에다가 공비가 뭐였을 거야? 2였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써줘. an 플러스 2였죠? 얘는 a1 플러스 2가 됐나요? 근데 첫째 항이 얼마라고 준 거야? 2라고 준 거야. 여기는 2였어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2라는 수열은요 4 곱하기 2의 n-1제곱이니까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될 거고 an은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가 됩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그래서 저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10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PQ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되게 쉬운 문제고 이해가 안 된다면 아주 어려운 이게 뭔 소리야? 저게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저렇게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 알았지? 개념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시작합니다. 알았죠? 오늘은 지금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개념 다 넣어놓고 너희들은 개념 다 넣어놓고 봐야 됩니다. 다음 21번으로 가볼게요. 21번에서는 PQR꼴을 보여주고 있네요. PQR꼴 여기가 1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5였고 얘가 4였으니까 PQR 다 더하면 0 되는 거 맞죠? 0 되는 거 맞으니까 PQR꼴이고 얘도 처음에 우리가 외운 대로 뭐 해줍니다. 식을 변형해 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얘가 4였으니까 4 깔아주고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변형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는 얘가 n번째 항이구나 여기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구나 이거 하나의 수열로 바라본다면 얘는 지금 얘에다가 4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여기 이 수열은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일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하나의 수열은요 얘는 첫째 항이 a2 빼기 a1이었을 거고요 공비가 4였을 테니까 이렇게 일반항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a2 빼기 a1은 얼마야? 3이네요. 그러니 얘 대신에 뭐라고? 3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 얘를 다시 한번 관찰해봤더니 얘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야. 뭐야? 여기 얘가 n에 대한 식으로 나왔어. 얘가 개차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 거고 자연스럽게.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있으니까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요. 첫째 항에다가요. 저희는 저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n-1번째까지 다 곱해가면서 만들 겁니다. 더해가면서 만들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는 A1이 얼마였고요?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얘는 4-1분의 첫째 항은 여기다 1 넣으면 3 되죠? 3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4의 항의 수는 n-1개가 되고 마이너스 1. 그래서 3, 3 약분해서 없어지고 얘랑 계산해서 없어질 테니까 결과는 4의 n-1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다 5 집어넣으면 4의 4제곱이니까 256 이렇게 답 나오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다 주어져 있어. 그치? 이런 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6개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22번 문제 보세요. 22번 문제. 22번 문제를 봤더니 우리가 봤던 6개의 점화식 형태가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저렇게. 그죠?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일단은 막 이렇게 분수 쪽에 막 깔려 있어. 이런 상황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A분의 AB 더하기 AC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하트 뿅뿅 계산하면 얘는 B 더하기 C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AB 더하기 AC분의 A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트 뿅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일단 뭐 하고 시작하면 편하겠니? 역수를 취해놓고 시작하면 좀 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는요. 역수를 취하면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뀔 거예요. 오케이? 역수 한번 취해봅시다. an 플러스 1분의 1 얘는요. 2an분의 뭐가 돼요? an 더하기 2가 되고요. 하트 뿅뿅 한번 해주자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는 an 플러스 1분의 1은요. 얘는 뭐가 되겠어? 이거 먼저 할게요. an분의 1 더하기 요거 하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제 얘들아 이걸 하나의 수열로 봐야 돼. 얘에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는 게 얘잖아. 그지? 그럼 얘에다 무슨 짓을 했대? 2분의 1을 더했대. 그랬더니 뭐가 됐대? 그 다음 항이 됐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n분의 1이라는 수열은요. 무슨 수열이었어요? 등차 수열이었어요. 첫째 항은 뭐겠어요? a 1분의 1이었을 겁니다. 공차는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A1이 얼마라고 준 거야? 2라고 준 거예요. 요거 계산해 주니까 결과가 뭐가 됐어? 2분의 n이 됩니다. 얘가 지금 AN분의 됐나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AK분의 2였잖아. 거기다 2를 곱해주세요. 2를 곱해주세요. 2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저 시그마 안에 집어넣어 줄 거는 K는 1부터 10까지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고 5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저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할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는 본 형태로 변형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변형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가 역수 형태입니다. 오케이? 역수 형태를 역수를 하나의 수열로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됐죠? 다음. 어이구, 얘는 뭐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볼까? 이렇게 한번 보려고. 얘로 이 양변을 다 나눠버려.
그러면 3은 뭐가 되냐면 AN분의 1 마이너스 AN 더하기 1분의 1이 약분되면서 맞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은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를 하나의 수열로 본다면 얘가 n번째 항이면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걔가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AN분의 1이라는 수열은요 첫째 항은 A1분의 1이었을 거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계산해주면 될 것 같고요. A1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이었겠네요. 그래서 A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N분의 1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4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AN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n 플러스 4분의 1이 됩니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10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답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게 된다면.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무슨 짓을 하는 거를 너희가 잘 찾아내 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수열의 점화식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네. 여기 얘도 뭐 하면 되겠어? 얘는 그대로 볼까? 이렇게 볼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마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안 나오는 형태일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경우라면 그냥 하나씩 넣어주세요. 오케이? 자신이 없다면. 오케이? 다시 6가지 형태가 아니면은 그거는 일반은 안 구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1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넣어주세요. 그럼 규칙성이 발견될 거고요. 그 규칙성 가지고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2가 궁금하대. 그럼 얘는 A1분의 A1-1일 거니까 얘는 2분의 2-1이 되면서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면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A3 가보자. A3은 뭐가 되겠어? 얘는 A2분의 A2-1이 될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1분의 2분의 1-1이니까 2 곱해서 생각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 되겠네.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A4가 또 궁금하대. A4가 궁금하니까 A3분의 A3-1로 접근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2가 됩니다. 얘는 뭐라고 바꿨네? A1이라고. 그럼 몇 번 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2가 다시 2가 됐어. 얘는 3주기를 갖는구나 라고 빠르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고요. 얘는 3주기를 가지니까 여기 얘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예요? 빵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A3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A1이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 저기 얘는 A2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가 얼마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얘가 얼마니? 2였어. 얘가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어. 그냥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정 안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변형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뭐 해주세요? 그냥 하나씩 넣어가면서 원래 너희 교육 과정에서 원하던 풀이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정화식 풀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다 그냥 하나씩 넣어가면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잘 봐봐 얘들아. 이거 보면 B 플러스 1, B의 N 플러스 1이 Bn에다가 얘를 더한 거랬어. 그치? 그럼 Bn은 뭐겠어? 얘를 개차 수열로 갖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Bn을 내가 구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내가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해가면서 하나씩 접근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고 이런 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뭐 하는 거 하나씩 만 더 막 넣어. 그럼 규칙성 딱 나올 거야, 그렇지? 규칙성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주기성이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 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은 끝이고요. 이제 수열까지 해서 수업 1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테스트를 한번 볼 거고요.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볼 거고 그거 가지고 한번 총 정리를 할 필요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볼게요. 그렇죠? 그거 하고 나서 수트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고생했어요.